네, 정부가 새해 첫 달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강화에 대부분 쓰이는 원포인트 추경인데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추경 규모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1월 추경 편성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오늘 주요 내용 비롯해서 규모는 어떻게 되고 또 조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추경 규모가 총 14조 원입니다. 그 추경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11.5조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개인 분당 300만 원을 드리는 방역 지원금에 9.6조 원, 또 손실 보상을 늘리는 데 1.9조 원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 지원을 보강하는 데 1.5조 원이 들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1조 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좀 되겠습니다. 예. 그 추경 재원은요, 작년 예상보다 크게 발생한 초과 세수가 10조 원 정도 예.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국채 발행을 11.3조 원을 하게 되고요. 또 기금의 여유 재원 2.7조 원을 좀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달 방식이 작년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대부분 빚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일단 돼 있어서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예, 이제 초과 세수는요, 이제 결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이제 세계 잉여금으로 확정이 되고 이제 확정이 되면 이후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용도에 따라서 쓰이게 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기 앞서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앞당겨 초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채 발행을 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초과 세수를 이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4월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피해 지원이나 이제 지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네. 불가피하게 이제 국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라 빚은 얼마나 늘어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1.3조 원 있잖아요. 액면으로 좀 늘어나게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 저희가 이제 초과 세수분이 결국에는 세수 잉여금으로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일부는 국가 채무 상환에 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요, 많게는 네. 30조 원 이상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아마 취지에서 이제 여러 논의들이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이번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총 7차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다 더해보면은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총 지원 규모로는 33조 원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소상공인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2차 방역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100만 원을 드렸고요. 예. 이번에 이제 작년 되겠죠. 작년 11월 12월 중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제가 예상컨대 320만 명 분이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각 30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규모가 총 9조 6천억에 이제 해당이 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이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을 좀 경감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재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1.9조 원을 좀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2.2조 원 등 포함해서 총 5.1조 원을 저희가 손실 보상으로 지원을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반영할 수는 없었을지 당시에도
손실보상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년 예산안이 이제 작년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이제 11월 말경, 12월 초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예. 조심스럽게 저희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방역 상황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또 2.2조 원에 달하는 손실 보상 예산과 또 여러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예산을 담아주셨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좀 상황이고 이에 대처해서 정부는 작년 12월 16일이 되겠네요. 일상회복으로부터 일시 멈춤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6.5조 원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대책을 저희들이 이제 발표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1월 14일 날 또 방역 조치가 또 강화되는 조치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를 계기로 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설 대목 경기를 놓치게 되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또 처하게 예.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불가피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네. 방역도 이번에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추경안의 방역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관련한 예산 확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총 1.5조 원을 늘렸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병상 확충입니다.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을 저희들이 2만 5천 개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4천억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또 우리 주사용 치료제 16만 명분 확보에 필요한 돈도 저희들이 6천억 예. 확보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안정적인 재택 치료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소요도 저희들이 5천억 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조 원을 이번에 저희도 추가를 확보했고 이미 본예산에 저희들이 6조 3천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둘 합치면 7조 8천억. 이걸 실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미크론 방역 등에 총력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오늘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